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퀀텀 미래지압 디지털 명상 심리 테라피의 최부규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특강을 진행할 제목이요. 내 마음의 안전한 풍경 코렌시아입니다. 저는 코렌시아라는 강의 주제로 여러 가지 테마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고대로부터 힐링 에너지를 많이 품고 있는 파우스톤 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코렌시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새겨봐야겠습니다. 코렌시아는요, 스페인어로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우장에서 소가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숨쉬는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투우사가 이제 소를 마지막 숨을 걷어가기 전에 숨고르기를 위해서 소가 들어가는 피정 장소를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조금 곤란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소를 일부러 죽일 것인데 마치 마지막 자비를 베푼다는 듯이 회복 장소에 가서 숨고르기를 하라, 이런 게 굉장히 좀 잔인해 보이는데요.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마치 이렇게 투우 경기와 같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그 다음에 또 경쟁 상대와 여러 가지들의 이제 현대 사회에는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경기장에 우리는 이렇게 경기를 관람하는 목격자가 되는 관찰자의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물러나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이런 이제 연습이 바로 내 마음의 안전한 풍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렌시아라는 것은요, 일상의 분주함과 일상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 트라우마 또는 PTSD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회복처, 안식처의 공간을 내가 둘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외부 세계의 스트레스와 혼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안정과 안전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렌시아는 우리 모두 처해진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고요. 그 공간에서는 우리는 온전히 보호받고 치유되며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코렌시아의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따뜻한 내 채취가 묻어나는 나의 침대, 또는 나의 방, 또는 내가 잘 쉬는 공원, 산책로, 이런 것들도 이제 코렌시아가 될 수 있지만요. 이 마음챙김 일상의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한 공간에 이런 코렌시아라고 하는 피정 장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취하하는 게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위기 장면이 왔을 때 굉장히 큰 회복력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급박한 지금 보시면은 이건 보테로의 명화인데요. 자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니까 하늘로 끌어올려 가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좀 헷갈리게 되어 있고 굉장히 익살스럽고 유머러스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급박하고 충격적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마음의 여유고 유머입니다. 최고의 방어 기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간호 장면 속에 어떤 급박하고 긴박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긴장감 없이 집중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일상에서 나의 마음 챙김과 명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렌시아의 중요성과 마음의 안전한 공간 찾기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렌시아가 중요해진 것이요, 사람에게는 강점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이 긍정심리학입니다. 과거의 심리학이 주로 인간의 약점과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는 이론입니다.
인간이 가진 고유의 강점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긍정심리학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도 끊임없는 자극과 바쁜 일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여러분이 스스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내면에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이 커렌시아입니다. 그래서 커렌시아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이라는 표현에는요, 내 세포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귀 기울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스트레스가 주는지, 내가 또 신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긴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나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커렌시아를 찾는 첫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나만의 커렌시아를 시각화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요한 숲일 수도 있고 바다와 같은 평온함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 내가 선택한 그곳에서 내가 완전히 보호받고 평화를 느낄 수 있으면 그곳이 바로 커렌시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파워스톤 그리드라고 해서 스톤을 아름다운 기하학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대칭적으로 스톤을 놓으면서 하는 명상이 있는데요. 그 명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커렌시아라고 하는 이 편안한 마음의 공간을 자주 상상하고 자신에게 따뜻함과 자비를 베풀고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면의 안정감과 힘을 유지하고 실패 내성도 좋아지고요. 어떤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이 커렌시아와 강점 모델이 어떤 건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커렌시아를 회복하게 되면요, 이렇게 많은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런 강점 24가지를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짧은 특강이기 때문에 1번부터 24번까지 강점을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의성이 있고요, 호기심이 있고요, 개방성, 학구열, 그 다음에 지혜, 사랑, 친절성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를 대할 때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할 때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다, 그죠? 자, 다음은요, 사회화에 이때 되게 필요한데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의료적인 장면에서도 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지능, 그 다음에 이제 또 용감성, 그 다음에 끈기, 진실성, 활력, 용서, 겸손, 신중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행동은 빠르더라도 나의 마음은 항상 주관이 있어야 하고 신중함이 유지되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조절, 그 다음에 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 감상력, 감사, 낙관성, 유머감각, 영성 또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첫 번째 단락은 내가 어떤 지식을 채울 때 굉장히 중요한 덕목들이고요. 두 번째에 이제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은 내가 관계를 할 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내가 관계를 하면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명상의 덕목이나 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덕목들의 열거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렌시아와 강점 모델을 활용한 방법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꼽아봤는데요. 우선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너의 장점이 뭐야? 너의 강점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료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강점 모델을 알면 저는요, 사람들에게 친절함이 먼저예요. 저는 친절함이 저의 강점입니다. 저는요,
사람들과 함께 시민정신, 제가 같이 이타적으로 리더십, 이런 것들이 강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점을 좀 더 명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료화가 되면요, 행동도 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커렌시아 만들기인데요. 내면의 안전한 공간을 시각화하고 그곳에서 나의 강점이 어떻게 더 발현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파워스톤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요, 적극적 심상화, 적극적 상상화라고 해서 명상을 적극 독려한 데도 아주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심상화를 잘 활용하면요, 자기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기 이해가 되면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 능력이 매우 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강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신의 강점을 더욱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요.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본다든지, 또 창의성이 강점이라면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실현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좌절을 경험하지 않거나 인생에서 오는 우여곡절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힘든 일이 닥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이 커렌시아를 회복하게 되면 더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플 때나 우울할 때는 어떤 한 지점을 보고 깊이 있게 들어갈 때 나에 대한 비판이 가해질 때 슬프거나 우울해질 때가 많은데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주의를 다른 곳으로, 주의를 나의 강점으로 옮기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내려놓을 줄 알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지금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의 루틴을 회복하면요,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힘을 잃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강점 활용을 통해서 일상에서 커렌시아를 잘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커렌시아와 강점을 통해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저랑 일상의 커렌시아, 자기 연민 파워스톤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여러분들 5가지 테마를 준비했어요. 한 가지의 긴 명상보다요, 오늘 90분 특강 동안 제가 15분씩 짤막짤막한 5개의 테마로 이루어진, 우리가 간호장면에서 내가 회복해야 할 어떤 테마나 이슈를 주제로 파워스톤 그리드 명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스톤으로 명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파워스톤 그리드 명상의 기원에 대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 그리드의 전통은요, 오래전 원시 샤먼 의식과 자연 치유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톤이라는 것 자체가요, 오랜 이제 흙의 퇴적장으로 인해서 세월을 묵혀서 생긴 이제 그 스톤이기 때문에, 잼스톤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우리 인체 내부의 차크라라고 하는 컬러 에너지로 들어가서 치유 작용을 한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싶고 치유가 되게끔 하고 싶은 어떤 플라시보, 또는 그러한 어떤 신뢰, 또 사랑,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간의 불안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돌과 수정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인간이 오랫동안 에너지의 저장소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루말린이라든지 이런 원석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농담처럼 찜질방에 가도 뼈에 좋다라는 물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도, 문헌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인디언이나 티베트 불교, 인도 베다 전통에서는 이러한 이제 스톤과 크리스탈을 특정한 형태로 배열해서 집중과 치유,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해왔죠. 특히
원형이라든지 삼각형, 별 모양과 같은 이러한 기하학적인 패턴은요,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는 신성기하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내면의 중심을 발견하고 동시에 여러 공동체와 연결되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인 그러한 공동체적인 연결감을 느낄 수 있죠. 따라서 스톤 그리드 명상은 단순히 아름다움의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치유라든지 자기 회복이라든지 공동체적 연민을 불러오는 의식이자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힐링 파워스톤 그리드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톤 그리드 명상은요,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효과를 줍니다. 첫 번째,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텐데요. 이 스톤의 배열과 중심을 바라보는 행위는요, 마음을 한 곳에 모으게 하고요, 주의를 두게 하고요. 이것을 이제 명상에서는 사띠라고 합니다. 산만한 생각을 차분히 가라앉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적 안정과 정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톤 그리드의 반복적이고 대칭적인 패턴이요, 우리의 뇌와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오늘 강의 주제인 자기 연민의 강화입니다. 중앙의 스톤을 자기 자신으로 상징화하고요. 그게 이제 그 메딕에서는 빈두라고 하거든요. 거기 중심점에 자신을 상징화하고 주변의 돌과 꽃, 자연물을 지지와 축복으로 상상하면서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존재 그 자체가 축복이고 사랑이다 라고 하는 내면을 깨움으로 해서 이러한 감각을 내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포가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로는요, 공동체적 연민의 확장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그리드를 감상하거나 만들어 간다면요, 각자 경험이 하나의 패턴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고 나만의 치유가 아니라 우리의 치유로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파워스톤으로 그리드 명상은요,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고 자기의 연민심을 기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강의 주제인 참간호에서 자기 연민 명상이 왜 필요한지 조금 더 점검하고 우리 같이 명상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왜 저희가 간호대학에서 이 자기 연민 명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간호 현장에 가면 매일 환자의 고통과 마주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보람도 크지만 동시에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환자를 위로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굉장히 감정의 노동자 또는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셀프 컴패션입니다. 자기 연민이고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자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그냥 자기 애를 대부분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은요, 나도 환자와 같은 인간이고 나 또한 따뜻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마음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이 없는 간호는 금방 고갈되거나 이 직업을 그만두고 싶게 만들겠지만 자기 연민이 있는 간호는 지속적으로 직업관이 굉장히 잘 정진하게 되고 환자에게도 더 깊은 공감과 진정성을 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 과목 참간호란 단순히 기술적인 간호가 아니라 환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까지도 돌보는 진정한 간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파워스톤 그리드 명상은요, 이 참간호의 마음을 기르는 훌륭한 방법으로 제가 도구로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의 스톤에 나 자신을 비추고 원을 둘러싼 스톤과 자연물의
환자와 동료, 세상을 담아내면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치유 패턴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명상은요, 그래서 단순한 힐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업관으로서 사명감과 자기 돌봄을 동시에 강화하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자기 연민 명상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파워스톤 그리드 명상이 어떻게 중요한지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과 함께 스톤 그리드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 파워스톤의 그리드, 여기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빛과 패턴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향한 연민, 환자를 향한 공감, 그리고 참간호의 길에서 새로운 동기를 발견하시기를 제가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5가지 테마로 명상을 시작해 볼까요?